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해 분양시장에서는요, 청약 양극화 현상이 정말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대전, 대구, 광주는 최대 3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아파트도 나왔다고 하죠.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방 경직성 그리고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검증된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1-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이분 모셨습니다.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부장님의 강의로 오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라고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중입니다. 드디어 2019년이 마무리되고요. 2020년 시작점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동산 투자에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남들이 한다고 나도 따라서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증된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음에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 검증된 것이라는 부동산의 가치는 무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되짚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다 좋은 거는 아시죠? 투자처로서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이 다른 상품들보다 여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보다 얼마만큼 더 좋은가, 얼마만큼 더 메리트가 있고 내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더 큰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매해마다 발표가 되고요. 이게 누적이 된 지표, KB 국민은행에서 자료를 좀 공개를 했어요. 200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올해 거는 아직 추산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다른 수익처보다 부동산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20년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평균 전국입니다. 서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평균 20년 동안 46%가 상승을 했습니다. 해마다 2.3% 정도는 꾸준하게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20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자, 이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300% 이상 올랐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요. 이게 전국 평균, 이게 강남 평균입니다. 이게 강북입니다. 파란색은. 이 세 개의 이 서울 시내 그리고 강남, 강북의 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이 무려 강남은 놀라지 마십시오. 300% 이상의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2015년 1월 기준으로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거의 300%가 20년 전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작점은 2001년인데 20년 만에 300%가 올라갔다는 얘기.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06년 초에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가격을 제가 봤습니다. 6억 8천에 거래됐어요. 근데 현재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시세를 보니까
2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서울 지금 평균 중위 가격보다도 못하게 거래가 됐던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지난달 20억 5천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강남만 올랐느냐? 아닙니다. 강남만큼 강북도 애초에 매가가 낮았을 뿐이지 상승률은 250% 이상 2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서울 안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두절미하고 15년, 20년을 내가 서울 시내에 어떤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250%, 300% 서울, 강남, 강북 나눠서 상승을 이미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망설이시죠. 왜? 앞으로 안 좋아질까 봐. 혹은 오르지 않을까 봐.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오르지 않을까 봐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무섭다고 한 걸 저희가 한번 해소를 한번 해드릴게요. 딱 2번 오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락한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최근 20년을 봤을 때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 시기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6년 말에 IMF가 옵니다. IMF가 와서 나라가 거의 부도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물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한번 왔었어요. 해외에서 IMF라는 곳에서 구제금융 위기를 받고 위기를 저희가 이제 타파하려고 IMF를 끌어들여서 우선은 경제 내수부터 다지고 활성화를 시키기까지 총 복구 기간이 한 5년, 6년 이상은 걸렸습니다. 그때 한번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침체기에 빠졌었죠. 두 번째,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해서 해외 주식 시장이 완전 반토막 났고 부동산 시장도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이슈였어요. 전국의 어떤 상품들도 돈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돈이 돌지 않고 현물 가치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겠죠. 부동산도 당연히 큰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2기 신도시 활성화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라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재주가 없는 거죠. 역풍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를 특히나 회복할 때까지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시점을 제외하고 부동산이 단언컨대 한 번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던 시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투자처로서 우리가 고민을 과연 해봐야 되느냐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뤄낼 수 있는 지금 향후 뭐 3년 동안 내려갈 거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10년 이상 가치를 따져서 내가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서울 안쪽에 있는 서울 권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잠재적인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교 상품이라고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금, 우리가 보통 돈이 현금이 있다. 그럼 뭐 금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에다 맡길 수도 있고 다른 뭐 주식이라든가 파생 상품에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한번 둘러본 게 은행입니다. 가장 안전하죠. 내 돈을 적어도 마이너스를 보지는 않으니까요. 원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은행 상품이 어떨까 부동산에 비교해서 부동산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둘러볼까요? 자, IMF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6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이때는 대출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겨도 돈이 안 되고 돈을 빌려도 적은 이자로 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보다 부동산 쪽으로 대출을 얻어서라도 옮겨 탈 만한 이런 시장의 변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금리는 꾸준하게 이게 경기랑도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세계 경제 우리나라가 단일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해외 시장도 고려를 해서 이런 예금 금리라든가
이 국고채 금리라든가 모든 게 결정이 될 텐데 꾸준하게 금리는 하방 강직성을 보입니다. 현재는 1.25%의 금리가 국고 금리가 지금 확정이 돼 있죠. 가장 안 좋은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거쳐서 3%대의 벽이 깨져서 2% 미만의 금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현재 기준금리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25% 상상할 수 없는 금리가 지금 접어든 거고요. 내년에는 심지어 이 1.25%라는 금리의 벽도 깨질 거다. 1% 미만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책정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은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은 넘쳐나게 되는데 이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이 은행 쪽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이렇게 싼 금리, 대출 금리부터 시작해서 싼 금리로 풀리는 돈이 과연 어떤 투자처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물가도 당연히 오르죠, 매년마다. 저는 이것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2019년에 기준 물가, 소비자 상승,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 2019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을 기록한 지가 저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무려 0.4%에 그쳤습니다. 경제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고 파는 사람이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이 물가 상승률이 0.4%라는 거는 내가 돈을 한 10억을 갖고 있는데 이 10억의 가치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하는 것도 이 물가 상승률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0억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10억이냐, 10년 뒤에 8억이냐, 그게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될 텐데 사상 유례 없는 굉장히 낮은 물가 상승률 올해 한 해 동안 기록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내 자산의 가치, 물가 상승률과 변동하는 따라서 변동해야 되는 내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현금보다 더 투자처를 찾아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투자처를 찾아서 당연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부동산은 뭘까 대체?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 왜 사고 싶어 하는지도 따져봐야겠지만 왜 부동산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부동산이 대체 뭐길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가장 간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동산은 땅이 아닙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생물은 내가 이 자리에 꼭 가지 않겠다. 저 땅은 아무도 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땅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갈 수 없는 땅이 되던 가기 싫은 땅이 되던 그러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땅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 책정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땅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필요로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부동산이 내가 이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 땅이 전망이 좋고 뭐가 좋고 맛집이 있고 해서 이 땅에 같이 서 있고 싶다. 그러면 두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옆집에 갔더니 한 10사람이 그 위치가 좋아서 10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땅의 가치는 10사람이 좋아하는 땅이 더 비싸겠죠. 두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땅은 더 싸겠고요. 분명 이제 집중도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사람이 이 부동산을, 이 땅을 필요로 하기에 이 가치가 변화를 하고 가치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가. 이거는 사람이 인간의 전반적인 삶이죠. 내가 처음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부터 내가 잘 때까지 내가 어느 땅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땅이 나한테 필요했길래 내가 어디를 생활권을 잡고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삶과 연속되는 것, 연관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하고 하락하는가 이거를 이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필요한 땅이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삶과 연계됐을 때 나한테 필요한 땅은 대체 어디인가?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은 출근하기 싫어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이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건 결국에 그게 제품이 됐던 아이디어가 됐건 뭐건 간에 뭔가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일거리,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일자리로서 그 일자리가 만약에 어떤 땅 위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매일마다 이동을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고 어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생산 활동, 그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 입지로서의 그 가치가 결국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동산 가치로서의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땅 위에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벌었으면 써야 되죠.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어떤 점포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상가, 문화시설. 내가 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식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뭐 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비가 실질적으로 촉진되는 땅, 그런 땅도 당연히 우리 삶과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돈 벌고 돈 썼으면 쉬어야겠죠. 주택으로서의 땅.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우신 부분 중에 하나죠. 아파트 갖고 싶죠. 빌라. 돈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내 직장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직장까지 내가 주거지에서 얼마만큼 편리한가.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이 만약에 내가 주거지 어떤 집으로서의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직장까지의 교통편이 얼마나 편리한가. 첫 번째 따져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직장까지도 이동이 편리해야 되지만 내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소비를 하러 가는데 그 소비하는 패턴이라는 게 남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소비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 소비 패턴까지 이동 가능한 거대 상권과의 교통이 또 얼마만큼 편리한가. 이게 집의 이제 두 번째 가치가 되겠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음마 아파트를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까지 이건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 학원, 자녀들이 미래 가치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까지의 교통이 얼마나 또 편리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가. 주택의 가치라는 게 별게 없죠.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스타일인가. 뭐 한강 뷰가 될 수도 있고 집의 구조 자체가 뭐 넓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역세권의 위치에 있어서 뭐 출퇴근이 빠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리한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교통 편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집이라는 가치는 교통 편의로 인해서 출퇴근을 하던 소비를 하던 학원가를 보내던 시간이 절약되게 하는 게 우선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서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새 많이 나온 얘기죠. 이 워라밸이 충족될 만한 위치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비가 돼 있는지 그거를 따져보시는 게 우선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투자처는 무엇인가? 똑같은 얘기죠. 커다란 규모의 업무 지구, 일할 수 있는 업무 지구와 접근성이 좋을수록 좋은 투자처다. 접근성이라는 얘기 나왔죠. 두 번째, 상업지구, 이슈가 되는 큰 상업지구와 접근성이 좋을수록 좋은 투자처다. 이것도 접근성입니다. 세 번째, 업무지구랑 상업지구와의 접근성에 대한 장점이 약간 떨어진다면 이건 입지적인 부분에서 불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역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례와 연결시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강 뷰라든가 남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학원가 뭐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만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업무 시설이 생기든가 지금 만약에 구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새로운 상업 시설이 주변에 또 생길 여지가 있든가 앞으로 어디 들어온대 뭐가 생긴대 하는 부분이 있든가 이슈가 되든가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인프라가 생기는 곳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근처에 학원가가 크게 밀집이 된다더라 아니면 뭐 이 지역에 어떤 큰 뭐 놀이동산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생기는 곳에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하면 부동산은 사람이 몰려드는 쪽에 당연히 이득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패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안쪽은 항상 몰려드는 지역 중에 하나고 상승률은
20년간 250%, 300%를 유지를 하는데 그 안쪽에 또 다른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 그런 입지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유의할 실점이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나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하면은 소액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뉴스, 규제를 할 거다. 그러면 심리전에서 미리 지고 들어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휘둘리면은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든 단기적인 투자를 하든 큰 메리트 보시기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세 번째는 투자 금액 위에 있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나 돈 없는데 이걸 따질 게 아니라 2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얻어갈 수 있는지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 얻어갈 수 있는지 수익률부터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수익률이거든요. 부동산 투자. 항상 이거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당장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20년 동안 통계 보여드렸습니다.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부동산은 평생을 가져가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가져갈수록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장단기 투자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장단기 투자처를 꼭 잘 찾으셔서 좋은 성공 투자, 또 내년에 2020년이 이제 앞으로 왔는데 내년에는 모두가 좀 행복한 부동산 투자 계획을 하시고 신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동산 투자 이야기 도움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 측면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치 있는 부동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야겠죠.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정보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께서 가져주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역세권에서 오늘 복층형 원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를 찾아주셨네요. 가격 만나볼까요? 시세는 약 2억 2,5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 까지 잡혀 있네요. 자, 서울대 입구역 근처의 소형 오피스텔이라면 일단 대학생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양한 장점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개발 호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제가 투자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서울대 입구역이라고 하면 2호선의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입지 중에 하나죠. 뿐만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수요층입니다. 서울대학교,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총 4개 지역에 어떤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그 4개 대학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 재적 학생 수만 해도 총 한 8에서 9만 명 정도가 돼요. 1, 2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로는 최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남까지 이동하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이 뺑 돌아서 강북 쪽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강북 쪽에 이제 뭐 시청 근처에 있는 업무지구, 여의도 이동하실 수 있는 그 노선 자체가 2호선 하나로 굉장히 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 직장인, 학생 모든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 자체는 나중에 차익을 남기실 만한 어떤 큰 이슈거리가 될 만한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릴 텐데 하나는 신림선입니다. 신림선이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고요. 2020년 중에 개통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는데 결국에는 신림선 연장으로 이 여의도와 이 서울대 근방까지 굉장히 좀 빠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강 건너 멀리 가는 지역이에요. 세전역부터 지금 연장이 된다 그러면 서울대 입구역이 환승역으로 되는 굉장히 큰 이슈거리인데 서부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 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장승배기 쪽에서 끊기기로 한 이 노선인데 최근 들어서 이 연장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 계획이 나오게 돼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개통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서울대 입구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더블 역세권 환승역으로 되는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요층에 더 많은 수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호재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악구를 보면은요, 왜 수익형 부동산의 메카라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인 가구 비중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고 1인 가구 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1, 2인 가구가 좋아하는 소형 주택 가장 좀 미비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공급량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공급량이
항상 이 많은 수요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오히려 생기게 되는 거죠. 경쟁이 생기게 되니까 공실률이 줄어듭니다. 공실률이 0.6%라는 거는 거의 빈 집이 없다. 빈 상가도 없고.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수익형 투자에서는 공실률이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임대료도 상승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세 수요, 월세 수요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이 근방의 매매가가 오히려 1인 주택,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소형 주택도 매매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쪽을 포인트로 잡아서 투자 한번 유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봉천동의 예상 시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2,500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500에서 2억 1,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갭 투자일 때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가능하실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증금이 높은 게 아니라 월 90만 원 이상 되는 높은 월세를 유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대출 다 끼고 나면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꼭 성공 투자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가 넘치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소형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이호종 부장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자, 1억 미만으로 큰돈 만들기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또 토요일에는 서울시 개발호재 총 정리해 주신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선착순 15명 참여 가능한 무료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신 다음에 부장님과 함께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호종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전화 문자 번호 열려있는 거 아시죠? 보시다가 전문가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두 지역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이제 경기도 하남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서초구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의 상가와 함께 강남권의 아파트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요. 바로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이네요.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 역세권의 상가를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1억 2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곧 개통을 앞둔 미사역 근처에 상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상가가 입지가 핵심인데 입지와 호재, 어떤 입지적인 호재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입지를 한번 볼 때 좋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나쁜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지역 경계선에 붙어 있는 지역은 결국에는 좋은 지역의 가격을 따라간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서울의 일부의 그 지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송파라는 지역이 있고 강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남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송파구가 있죠. 자, 강남구와 송파구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일정한 갭을 두고 가격 차이는 나지만은 실제로 강남이 상승을 하면 송파도 함께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동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된 지 불과 3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송파구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을 점점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변 미사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서울시 강동구와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강남에서부터 송파, 강동 한 지역이 오르게 되면은 그 붙어 있는 지역도 함께 상승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로 이 미사라는 지역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죠. 이 매매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미사 신도시의 위치에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곳이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조만간 이런 이제 5호선이 개통되는 부분, 바로 5호선 미사역이죠. 미사역 약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인 상가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사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 여건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통 여건이. 지금 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인프라가 좋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광역버스는 있겠지만은 전철편이 지금은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 안에서 조만간 5호선이 개통이 된다라는 점. 5호선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9호선이라든지 3호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유래 신사선 그리고 GTX D노선 이러한 노선들까지 현재 계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신도시, 바로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 신도시 이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곳은 2기 신도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언제부터 개발이 되었습니까? 바로 2009년도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서울, 그 수도권 안에서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지역들이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2009년도부터 개발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신도시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 가보게 되면은 입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입주를 안 했다라든지 상가가 형성이 안 되었다라든지 그러한 신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화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5호선입니다. 5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많습니다. 주거 대책을 위해서 아파트에 대한 이러한 공급이 대부분이고, 이 안에서 상업시설과 산업시설이 극히 일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민들이 이 상업시설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하남 시청장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5개의 철도, 그리고 5개의 고속도로, 5개의 광역 간선도로를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그래서 교통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못지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한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세종 서울 고속도로라든지
뭐 양양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망들이 굉장히 현재로서도 잘 갖춰져 있지만은 앞으로 더 이러한 뭐 고속도로, 간선도로 그리고 또 5개의 철도까지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탄탄한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하남시가 이러한 이제 땅값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해 인구 순 유입률입니다. 수요가 유입했다라는 거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한 그 지역 전국 그 1위를 기록을 한 곳이 바로 하남시다라는 점. 이렇게 토지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밀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임대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호선이 개통이 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더 달라진다라는 점이죠. 매매가라든지 전세가 그리고 또 월세가라든지 그리고 또 거래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증가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프리미엄 정리하고 왔습니다. 입지에서 개발 호재 이야기가 속속 나왔어요. 호재들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네, 신도시 참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서울과의 출퇴근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이 프리미엄이 붙는데 자 이곳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바로 이제 몇 개월 안 됩니다. 몇 개월 1년이 채 안 된 몇 개월 안에 바로 5호선이 개통이 된다라는 점이죠. 현재 이곳이 주로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버스망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또는 자가를 이용하거나 그러한 수요들인데 이러한 전철 라인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전철로 이용하는 수요도 물론 늘어나지만은 뭐 강동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그러한 수요 역시 이쪽으로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전철의 효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9호선이 현재 그 검토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9호선은 3단계 구간이죠. 바로 보훈병원까지 운행 중인데 그 보훈병원 연장 라인 바로 이렇게 강동구를 거쳐서 미사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로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게 바로 그거 9호선입니다. 이러한 이제 노선편까지 있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 우리가 이제 신도시 안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러한 지역들 성공적인 신도시가 되었죠. 이 미사 신도시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 미사 강변 도시의 역세권 상가 투자 금액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2천에서부터 5억 2천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1,000에서부터 4천, 그리고 월세로는 80에서부터 220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으로는 3천에서부터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간 투자에 앞서서 전략 살짝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선분양을 할 때, 후분양을 할 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인데 이게 바로 이제 공실률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임대 여부를 꼭 확인하라. 그리고 이번 상가가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코너변 위치해 있습니다. 가시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그리고 꾸준히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하남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근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의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근처에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주셨는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2억 5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강남권의 투룸 아파트.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면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인 것 같은데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어디쯤인지 위치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2호선,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교대역 인근, 바로 역세권 아파트이다. 역세권의 투룸 아파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역세권 투룸 아파트이다 보니까 평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뭐 대형 평수, 그런 평수라기보다는 소형 평수이다라는 점이죠. 소형 평수. 그에 따라서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 좋은 뭐 신혼부부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이러한 수요가 거주하기 좋은 소형 투룸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강남역, 그 다음에 양재역 이러한 이제 노선편들이 있다 보니까 2호선, 3호선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곳이 강남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남부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고 상단에는 바로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방에서도 오고 가기 용이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안에서 대학가의 평균 월세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가 10곳 중에서 평균 월세가가 4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대를 한번 보게 되면은 61만 원으로 서울 안에 대학가 중에서 가장 높은 월세가를 기록을 한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대학에 대한 수요가 교육대학교이다 보니까 대학생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강남이고 교통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입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만나보는 투룸 아파트 주변에서 좀 직접적으로 장점으로 작용할 호재들, 개발 호재들 통해 만나볼까요? 네, 교대역을 한번 오시게 되면은 높은 빌딩들이 있죠. 그리고 그 높은 빌딩들 뒤편으로는 노후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곳이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미관을 개선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미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종상향이라는 부분이 함께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종상향을 시킴으로써 높은 건축물들로서의 그러한 탈바꿈을 시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는 곳이 바로 교대역 일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번 아파트 역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다라는 점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법조타운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대역 일대에는 이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테헤란로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대학교에 대한 학생 수요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9분 거리 이내에 롯데칠성 부지라는 업무 시설이 현재 계획 단계에 있다라는 점이죠. 이 건축물이 완공을 할 시에는 상주 인구만 약 4만여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삼성타운을 예상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업무 시설이 또 생겨난다라는 점. 바로 이곳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장제 터널이죠. 장제 터널이 이렇게 이제 착공이 되었고, 그 지상부에 공원을 업무 시설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업무 시설을 만든다라는 건데, 이곳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게 그 업체의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교대역 일대에는 이러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층, 임대 수요층이라든지 또는 매수 수요층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 만나러 가볼게요. 정말 번화되어 있는 교대역 근처에서 투룸 아파트 지금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한번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5천에서부터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 예상가로는 2억 3천에서부터 3억 4천만 원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3천에서부터 1억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월세 예상가 2천에서부터 3천만 원, 그리고 월세로는 80에서부터 140만 원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은 교통이 좋고 주변에 업무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개발 호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라고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대출을 안고 실투자금은 1억에서부터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교대역 근처에서 장점이 정말 많은 투룸 아파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1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도움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강남권의 아파트 투자를 생각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3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지역 수요 대비해서 수요층, 학생 수요층과 직장인 수요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희소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이 재건축을 하는 그러한 토지 소유주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적인 부분이 희소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만나보는 거는 바로 이제 신축의 아파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근의 개발 사업들입니다. 강남은 정말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바로 내 매물지 앞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업들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러한 가치 상승이 인접해 있는 개발 호재들이 바로 이제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또 서리풀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중심지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역, 아무리 좋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수요, 임대가 안 나가면은 하루하루가 바로 손실이 나는 것이죠. 이러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임대 걱정이 굉장히 덜한 지역이고, 실제로 월세 역시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다녀왔습니다. 투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무료 세미나도 여러분들 참석해 보시죠.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고요.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입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 핵심 지역의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166-8번으로 예약 주신 후에 꼭 선착순으로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시간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김창모 본부장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에 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